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모림 경질. 이거 대체 뭐림? 죄송합니다. 아모림이 되게 빨리 경질됐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약간 속보 느낌으로 이 아모림과 관련해서 드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얘기해보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영상이 이제 아모림 경질에 둘러싸인 뭐 그런 이야기들, 스토리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나오는 얘기로는 임시감독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모림 잘리고 나서 임시감독 체제로 간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여름에 제대로 찾는 게 낫지, 이번에 막 지금 또 급하게 해가지고 임시감독 찾다가 또 시간을 버릴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아모림도 한 1년 좀 넘은 시간을 버리게 된 거잖아. 그리고 이 감독의 원하는 선수를 사주려다가, 그러니까 백스리에 맞는 걸로 바꾸려다가 결국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 백스리에 맞게 선수를 사는 그런 노력들도 약간 무용지물이 되는 느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을 날린 꼴이 돼버렸다. 그래서 시간을 다음에 날리지 않으려면 이번에 임시감독으로 버티면서 어떻게든 저는 뭐 유럽대항전 찍먹이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든. 뭐 유럽대항전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 유럽대항전이라도 나가서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여태까지 축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프리시즌을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수로만 봐도 이삭 같은 선수가 프리시즌 안 보내고 리버풀에 합류했을 때 예전 같지 않은 폼이 나왔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감독들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프리시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 수 있어요. 그 시즌에 내가 어떤 선수를 주전으로 쓸지, 그리고 어떤 플레이 스타일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우는 거고, 다른 팀들은 다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 때문에 프리시즌 없이 감독이 들어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시작점에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이런 거는 맨유가 테나흐, 아모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정해야 될 건, 저는 결국 이 보드진과의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감독을 자르고 말고의 권한을 보드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 어차피 그 감독이 뭐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얼마나 좋든 안 좋든 마음 안 맞아서 잘라버리면 뭐 그와 생각했던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맨유가 이번에 일단 임시감독 체제로 가면서 좀 여유있게 감독 선임을 진행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우리 팀, 그러니까 맨유라는 팀의 색깔과 맞는 감독인지, 그리고 우리 보드진과도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와도 생각이 같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선수 기용 문제만 봐도 기준이 좀 똑같아야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단이 키우고 싶은 선수, 감독이 쓰고 싶은 선수, 이게 다르면 거기서도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 뭐 맨유에서 구단은 마이누를 키우고 싶어. 근데 감독은 내 기준엔 마이누 별로야. 그러면 선수들이 혼란이 오는 거죠. 아니, 구단은 나 괜찮다는데, 나 지금 다른 팀 가서 더 많이 뛰려고 하니까 구단에서 나 안 보내주고 나 쓸 거라는데 왜 감독은 나 안 쓰지? 그러면서 감독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라커룸 분위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맨유가 어떤 우리 유스 출신으로 좀 히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어린 선수도 곧잘 쓰는 감독을 원해. 그러면 그런 특성의 감독을 데려와야 하는 거죠. 이건 예시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 성골뉴스 같은 애가 한 명 프랜차이즈 스타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좀 마이누를 중점적으로 썼으면 좋겠어. 너 이거 오케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그 선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 보드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디렉터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과 감독이 달라지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쨌든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감독을 기본적으로 선임하면 오랫동안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이 맞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본인들한테도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또 중요한 건 그거겠죠. 뭐 다음 감독을 누구 선임할 거냐, 어떤 스타일로 선임을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그래도 포백 감독으로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 어쨌든 저는 맨유 전체 선수 중에 아직까지도 축구력이 제일 높은 선수가 브루노라고 생각을 해요. 브루노 94년생이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맨유가 어쨌든 당장 필요한 거는 계속해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이란 말이죠. 맨유 챔스 못 간 지 꽤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성적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브루노를 살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 브루노가 3백에서 잘할까? 4백에서 잘할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3백은 마지못해 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리였고, 자신과는 완전히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건데, 4백은 투볼란치 쓰면서 브루노를 어느 정도 살려줄 수도 있다. 그리고 우가르테 역시 3백에서는 가운데 미드필더 볼 때 되게 많이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4백 가면 그나마 그런 것들이 조금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브로라도 쓸 수 있다, 우가르테도. 그 다음에 마이누 같은 선수가 이제 다시 4백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이 3미들 중에 한 자리 뛰는 거 괜찮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런 특징으로 봤을 때는 맨유 4백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온 선수들도 4백으로 하면 충분히 돼요. 네. 세슈코 톱 세우고, 쿠냐 왼쪽 윙어 세우고, 뭐 음베모 오른쪽 윙어 세우면 4백도 충분히 가능한 스쿼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4백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맨유에는 수준급 사이드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파이브는 결국 윙백이 되게 유니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인테르의 디마르코 같은 선수, 아니면은 뭐 그리말도, 프림퐁, 둠프리스, 이런 느낌의 선수가 저는 윙백에 맞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도르구 달로 저는 윙백까지 쓰기에는 공격적으로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월드클래스 사이드백을 데려오지 않는 이상 저는 4백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모림 축구 보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선택하면 되죠. 뭐 센터백 같은 풀백을 써서 뭐 비대칭으로 쓸 건지, 아니면 뭐 진짜 클래식하게 풀백을 쓸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은 선택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맨유 다시 4백으로 리턴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3백을 쓰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기 감독 얘기하시는데 사우스게이트 어때요? 라고 누가 질문을 주셨어요. 절대 반대입니다. 네, 유튜버로서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맨유 축구 팬이 얼마나 큰 파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우스게이트 감독 선임하면 다 졸면서 축구 봐야 됩니다. 잉글랜드 스쿼드로도 그 정도 경기력을 만든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맨유 감독은 무조건 재미있는 축구하는 사람 와서 스피디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우스게이트는 싸게 거절하겠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게이트 닫아. 에메리는 너무 좋죠. 에메리 감독은 저는 여전히 다시 한번 더 큰 클럽에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메리 감독은 맞춤 전술도 잘 짜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팀을 끌어올리는 데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빌라와 맨유의 기준은 사실 다르죠. 빌라는 챔스 진출했다고 하면 칭찬을 받을 거예요. 맨유는 챔스 진출했다고 하면 그래 고생했다, 근데 우린 더 높은 곳을 가야 돼, 이렇게 해서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에메리가 결국 장기적으로 기다려주면 맨유에게 우승을 가져다줄 감독인가는 솔직히 물음표죠. 근데 저는 뭐 빅클럽이라는 클럽은 사실 전술적인 능력만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보드진과의 소통 능력, 그 다음에 빅클럽은 대부분 선수단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을 잘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전술적인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깜냥까지 되느냐라는 건 아직 에메리가 검증한 바가 없으니까. 엘리케나 심자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현실적인 매물이 뭐 언급되는 사람들이 글라스너 얘기도 좀 하던데, 글라스너 감독이 일단은 지금 백스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모림과의 연속성을 따졌을 때는 뭐 글라스너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마침 다음 시즌에 딱. 근데 보드진이 잘 생각해야죠. 백스리로 계속 갈 건지. 어떻게 보면 아모림 때문에 지금 맨유가 백스리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모림의 정신을 또 글라스너가 이어받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글라스너가 와서 포백 쓸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약간 상상인데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 맨유 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 포스테코글루가 만약에 맨유에 온다. 이건 그냥 재미입니다. 그냥 상상. 그러면 이제 이슈는 엄청 될 것 같아요. 포스텍 플러스 맨유다. 오, 못 참지. 색깔도 확실하고. 그리고 또 맨유 선수들로 그거 시키면 공격적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맨유의 센터백이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맨유에는 반더벤은 없기 때문에 더리우트는 모르겠지만 맥과이어로 그런 축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 짤이 많이 양성이 될 것 같아요. 이라올라 감독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라올라 감독의 어떤 원하는 축구는 앞쪽에서 엄청나게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 뺏고 바로 카운터를 가거나 속공을 통해서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라올라 감독의 단점은 경기 후반에 좀 힘이 빠지는 단점, 또 시즌이 후반기로 갈수록 그 에너지가 떨어지는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제 결국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런 축구는 저는 사실 유럽 대항전 나가는 팀 내지는 유럽 대항전을 목표로 하는 팀은 그런 축구가 지속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부상 하나씩 생기고 그러면 부상이 아닌 선수들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 선수들은 경기 수는 늘어나면서 전술 강도 유지되니까 그 선수들마저 해롱해롱 될 수밖에 없죠. 결국 그런 게 반복되면 선수단 전체의 그런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라올라 감독도 글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상상 속의 맨유 후임 감독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저는 일단 맨유가 지금 당장 우승을 도전한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쉽지는 않다. 왜냐? 맨유 때문이 아니고 아스날, 뭐 시티, 뭐 리버풀도 될 수 있고 이 세 팀이 강력한 게 일단 크다. 그래서 어쨌든 우승이란 건 그들을 제끼고 우승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뭐 맨유가 확 당겨서 우승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면 계속해서 챔스는 가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강해 라고 말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당장의 성적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 해결되면 챔피언스 리그 나가고, 챔피언스 리그 나가면 더 좋은 선수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고, 더 좋은 선수가 들어오면 저는 더 내용적으로도 괜찮은 축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이거는 꼭 챙겨야 돼 하는 것들. 1번 세트피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등한시하는 팀은 꼭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이거는 이제는 필수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무시하는 팀은 꼭 그거에 당하더라고. 그래서 세트피스 어느 감독이 오든 무조건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는 사실 스트라이커가 되게 먹고 살기 빡빡해졌다고 봐요. 홀란드가 정말 특이 케이스인 거고, 지금은 스트라이커가 애초에 공을 많이 잡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고, 프리미어 리그는 공격수와 수비수 중에 심판의 콜들이 조금 더 수비수한테 유리한 것 같아. 공격수들이 공 잡았을 때 등지면 수비수들이 어부바 해버리면 그건 파울 안 불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수비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스트라이커가 좀 먹고 살기 빡빡하다. 그러면 스트라이커가 없어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가 강하지 않아도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뭐 요런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싶고, 결국에는 리그 순위는 실점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맨유가 어떻게 실점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감독이 와야겠죠. 사실 여기서 뭐 더 나가면 더 조건을 달 수 있지만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저는 이 기본 3개 정도를 잡을 수 있는 감독이면 어느 정도 성적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세트피스는 무조건이고, 그 다음에 수비? 요 정도? 요거는 잡고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맨유 스쿼드
절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점을 줄이면 어차피 공격수들이 쿠냐, 은베모, 뭐 브루노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골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지금 아모림 체제에서도 막 짧게 썰어가지고 만든 거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은베모 같은 선수한테 어떻게 넓은 공간을 부여해 주느냐, 이게 포인트인 거지. 넓은 공간을 받고 나서는 은베모가 혼자의 스킬로 해결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으니까, 뭐 은베모는 브랜트포드에서도 그랬고 지금 맨유에서도 그렇고 그 공간만 차려줄 수 있다면 저는 득점 어느 정도 뽑아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건 사실 뭐 맨유가 수비를 잘한다면 한 골 싸움으로 가든 그렇지 않든 공격적인 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새로운 감독이 어떻게 실점을 잡느냐,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감독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유지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이번에 오는 임시 감독도 저는 뭐 보드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플래처 얘기가 있던데, 뭐 플래처한테도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플래처가 온다면? 솔샤르가 그렇게 하다 감독 된 거잖아요. 저는 유망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뭐 젊거나 유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혁신적인 감독은 막 젊으면서 트렌디한 전술을 추구하고, 근데 저는 꼭 그게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성적을 냈냐 보면 또 올드스쿨 감독들이 성적을 더 잘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그게 성적이랑 연관되진 않는 것 같고, 저는 뭐 트렌디하냐 젊냐 능냐 이런 거 따지는 것보다는 당장의 성적을 좀 챙겨줄 수 있는 감독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맨유 운영진들도 알겠지만 아르테타를 디폴트로 삼으면 안 돼요. 아르테타는 디폴트가 아니라 돌연변이, 그런 느낌의 감독은 돌연변이고, 그걸 상상하면서 누굴 데려온다기보다는 당장 유럽 대항전을 계속 보낼 수 있는 감독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